네, 지난해 금과 은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야말로 비싼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온스당 5,000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고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하면서 금값 조정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금값 올해는 얼마나 더 오를지 한알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금은 지난해 정말 놀랍게 반짝였습니다. 네. 상승률이 거의 금이 70% 가까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은도 뭐 140% 올랐다는데 올해 전망하기에 앞서서 작년 말 갑자기 은과 금이 급등했다 급락을 했던데 무슨 네. 일이 좀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는 금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국제 금 가격은 약 64%를 네. 달성을 하고요. 네. 2025년 하반기에만 약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6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직후에 예. 트로이온스당 4,500달러 선을 경신을 하면서 네. 역사적 고점을 달성을 했는데요. 예. 직후 어떤 이 차익에 대한 매매 실현분이라던가 특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금을 비롯한 귀금속들의 그 거래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약 1영업일 만에 4.4%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증거금리를 올렸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거래자들 부실화될 게 대비해서 돈을 좀 더 맡겨놓으라 그런 건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특정 쏠림이라던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행된 예. 조치로 보이는데요. 네. 약 2회간 시행된 이 증거금 인상으로 인해서 귀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금이 가지는 근본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하지요. 위험 방어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로 회귀를 하면서 현재는 국제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4,3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급등락으로 인해서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네. 그 명성에 조금 혹시 금이 같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안전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지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어떤 네. 지정학적 분쟁과 같은 리스크를 방어하는 네. 즉 이제 위험 방어의 의미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금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자산이다 보니까요. 네. 극도의 변동성 하에서는 금 가격도 흔들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코로나 때 혹시 기억하실까요? 코로나 때요? 2020년도 3월에 예. 이 코로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면서 네. 그 당시에 미국을 필두로 주식시장이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금도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예. 또 2025년을 돌아보면 예.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상호 관세율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한 차례 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당시 금도 단기적이지만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예. 반드시 안전자산이니까 주식이 흔들릴 때 보호를 해준다라던가 안전자산이니까 항상 이게 변동성 없이 움직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러네요. 일시적인 충격 같은 걸 받지 않는 건 아니다. 거기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어요. 다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안전자산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변동이 컸던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금이. 예, 꽤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금이 가지는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나 위험에 방어하는 네. 실물화폐로서의 네. 특징에 귀속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네. 일견 이게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단기적인 투자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금값이 계속 오르는 거를 저희도 경제현장 오늘에서 몇 차례 이렇게 저희가 전해주면서도 지금이라도 사야 될 텐데 늦지 않았나 하면서도 뛰어들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는 사이에 작년에 아까 64%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금값 상승의 좀 동력이 하나라고 하는데 네. 올해 과연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달라지면 금값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뛰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올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리 전망, 금값이 미치는 영향이요. 네, 사실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2025년도에 네. 금값의 상승을 기인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25년도 9월에 금리 상단 기준으로 4.25%, 10월에 4%, 그리고 12월에 이어서 3.75%까지 0.25% 총 3차례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금이라는 거는 흔히 무수익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어도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시장의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금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대적으로 것은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에 12월 말일자로 발표된 FOMC의 의사록을 보시면은 예. 이번 12월 금리 인하를 두고서 연준 이사들이 상당히 의견이 좀 갈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월에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것처럼 네. 2026년, 2027년까지 그런 금리 인하가 빠르게 혹은 그 방향성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금 가격이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예. 2026년도에 바로 이 미국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제 파월 바뀌는 의장이요? 네.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예. 사실 지금 금이라는 실물 화폐를 지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네. 바로 미국을 필두로 한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예. 지금처럼 연준의 독립성이라던가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일견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 금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멈춰지거나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상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이라는 자산의 방향성을 하나로만 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보시고서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금리 전망, 미국의 재정 정책의 재정 적자의 추이 같은 것도 잘 지켜보면서 네. 그래서 달라지는데 아까 이제 금이 달러 가치에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맞습니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달러 가치라는 것도 미국 금리에 또 영향을 받을 테니까 결국은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 올해 달러 가치 향방 뭐 전반적으로 조금 달러가 떨어질지 아니면 좀 오를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게 금값을 전망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최근에 한 98.5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보다는 다소 좀 약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해졌다라고 소위 시장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원화 투자 자문을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국의 어떤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 네. 또 코로나 이후에 지속된 통화량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즉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이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실물 화폐인 금의 몸값을 끌어올렸는데 네.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건 뭔가요? 예, 이것을 풀어서 표현을 하면 네. 결국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비하는 이에 대응한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투자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네. 즉 종이 화폐라는 이 화폐의 가치가 네. 과거보다 약해진 상태에서 금과 같은 실물 자산, 실물 화폐로 이것을 방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달러 패권이 과거와 다르게 무너졌느냐?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달러라는 종이 화폐의 왕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의구심이 지속되는 한 예. 이제 투자의 어떤 투자 심리가 금과 같은 다른 곳으로 몰릴 수 있고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금 가격의 상승을 일으킨 만큼 네. 그렇다면 투자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나의 위험을 어떤 것으로 방비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에 따라서 그걸 박을 수 있는 대책의 투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투자가 좀 상당히 어떤 화두가 유효할 되어 것으로 있군요. 보이십니다. 그 주요 중앙은행들이 자신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이제 달러를 좀 줄이고 금을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이런 전략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정학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하게 대만이나 중국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방어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종이화폐의 위험을
계속해서 금으로 방어해 나가는 움직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지정학적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 가는데 예. 뭔가 좀 끝이 안 보이다가 올 들어서 뭔가 이게 좀 평화 협정 내지 전쟁 종식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좀 금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최근에 그래서 국제금 가격에 2025년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로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이 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지정학적 분쟁이 감소될 때는 일견 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금의 하락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가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인플레이션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을 두고도 고용의 안정성과 이 인플레이션 해소 간에서 굉장히 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바로 달러가 대표하는 미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금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금이 지금보다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냐가 결국 금 가격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금 투자하고 싶은 분들 아직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한 분들 지금 잘 유심히 듣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정학적 요인, 미국의 달러 가치, 또 그 미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때 전반적으로 올해 금값은 대체로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우리 신한은행 같은 데 어떻게 전망을 해요? 네, 글로벌 IB라고 하는데요. JP모건이라던가 UBS,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기관들에서는 대부분 금 가격을 2026년도에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5,000달러대를 좀 예견하고 있는데요. 5,000달러. 예, 맞습니다. 이 트로이 온스당 5,000달러 정도를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분쟁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2025년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큰손이라고 하는 중앙은행들에 이어서 ETF를 필두로 한 투자 심리가 금으로 많이 좀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ETF 투자 수요. 맞습니다. 이런 투자 수요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올해도 여전히 금은 좀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대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을 텐데 수요는 저렇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금도 은처럼 이 공급 부족,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계속 있는 거죠? 네,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떤 채굴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 심리라던가 특히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에 이는 금 가격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금이 아까 작년에는 64% 올랐는데 IB들의 전망을 이렇게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률을 지금 보는 건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네, 저는 사실 20%까지는 조금 다소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에 대한 ETF를 필두로 한 투자 소요는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전망에 따라서 지금 IB들의 이제 금값 전망 온스당 5,000달러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꽤 많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금 투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가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반지 있는 거 내다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금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금반지 한 돈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거의 100만 원 될 것 되면서 같더라고요. 상당히 투자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그러면 고점을 형성하고 있느냐?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 투자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좀 투자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요? 좀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결국에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라는 것은 그 본연의 가치라기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위험을 예. 방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글로벌 리스크라던가 지정학적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단시간 내에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특히 이제 국내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금 가격이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바꿔 말하면 그럼 향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를 무엇으로 계속해서 방비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4,300달러이니까 네. 4,500달러의 가격을 보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금으로 일종의 배분을 해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배분을 싶습니다. 어떤 비율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에 대해서는 통상 10에서 15%를 많이 전체 이야기를 자산 하는데요. 중에서요? 네. 사실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배분이라던가 특히 최근에는 이 통화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통화 배분. 예, 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화를 달러라던가 금이라던가 다른 통화로 좀 배분해 나가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네. 부가가치세가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씩 소액으로 계좌 형태로 좀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계좌 것도 형태로, 금 권해드릴 계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투자할 때 전체 통화 배분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세금도 생각해서 맞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올해 금값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알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